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결선 투표를 합니다. 국민의힘 이 당대표 후보에 여러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기현 후보 모시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들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고성국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담을 통해서 우리 김기현 그리고 국민의힘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 대표가 되시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 뭐 당 대표 후보로서의 대표 공약일 수도 있고요.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은데. 우선 일하는 정당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네. 정당이라고 하면 늘 치고받고 하면서 일 잘 안 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네.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일하는 모델을 좀 만들어서 정당이라는 것이 일하는 것이구나 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공천을 가장 모범적으로 했다. 역대 어느 총선보다 가장 모범적인 공천, 네. 공정하고 또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을 했다.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후세에 두고 그때 했던 공천의 모델을 한번 본받아 봐라. 이렇게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실 지향을 해왔습니다만 잘 네.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책 정당인데요. 네. 이 정책 정당을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늘 그게 잘 안 됐는데 저는 우리 당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책위 파트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한 절반 정도를 정책 파트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정책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절감하게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능의 개편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정책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보강해야 된다.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네. 정책위원회가 단순하게 유명무실한 형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컨텐츠를 갖추면서 프로그래밍화가 되고 그래서 여당과 정부와 사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당이 네. 정책을 입안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만 되겠다. 그래서 정책 정당으로 변모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나중에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 성공한 모델이었다 이런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거기에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차차 좀 자세한 말씀 듣기로 하고 두 번째가 가장 잘된 공천하겠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좀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나름의 보관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아직 말씀 다 드릴 단계는 아니고 또 네. 그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지 내 생각 네, 이렇다고 일방적으로 내뱉어 놓으면 또 보나마나 수렴이 안 된 그 의견을 가지고서 또 뭐 이렇게 설왕설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네. 과정 프로세스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관이 있지만 대략 큰 틀에서 이게 뭐 상향식 공천이라는 큰 틀의 기본은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네. 그것을 살리면서 어떻게 우리 당을 국민에게 부합하는 인물의 선발 과정으로 보여드릴 것이냐. 이거는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네. 그때그때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공론의 과정에서 공개 과정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 정도 같으면 다 뭐 수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네. 뭐니 그래도 사실 제도도 중요하죠. 제도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완벽한 제도라는 게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공천 중에서 뭐 제도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따져보면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드라이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김기현이다. 제가 그걸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왜 가장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이 김기현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뭐 개파 없이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뭐 나는 개파가 아니다. 네. 어떤 분이 나보고 뭐 윤심 후보냐 그래. 나 윤심 후보가 아니다 하는데요. 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윤심 후보라고 막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윤심이다 그러시는데 저는 저보고 윤심 후보냐? 나 윤심 후보가 아니다. 네. 정의 심자를 붙이면 나는 민심 후보다 민심 후보 그렇게 예.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개파 없이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김기현이가 필요하고 이 우리 국민의힘의 김기현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총선을 이끌기 위해서는 김기현과 같은 리더십이 네.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호소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이기는 것이지 네. 네. 뭐 사람의 기대서 하는 정치 그거 안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훨씬 더 무게파 출신 뭐 독립적인 정치해온 사람 김기현이가 막 공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바로 이 김장연대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반론이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장연대뿐 아니라 뭐 김안연대도 하고 김나연대도 하고 다 할 거거든요. 네. 다 해야지. 우리 당 뭐 구성은 당신은 내 편 아니까 빠져. 당신은 나가 공천에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 그거는 같은 당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없지요. 네. 우리가 이번 앞으로도 총선까지 1년에 남아 있습니다. 1년 남은 기간 동안 당의 시너지를 최대화시키려 그러면 모든 가용자를 다 끌어모아야죠. 네. 장제원도 필요하고요. 또 안철수도 필요하고요. 또 뭐 저기 나경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인재들이 윤상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네. 그걸 다 모아가지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당신은 빠져.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아니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먼저 뜻이 부합한 사람 다 각자 후보가 뛴다니까 네. 손을 잡자 그래도 자기가 뛴다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본인이 아하. 뛰겠다고 했던 것이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뛰지 않겠다고 한 분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니까 제일 먼저 손을 잡고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한번 시작해보자. 네. 그래서 또 마침 그게 철이 또 김장철이었어요. 그때 서로 얘기가 됐을 예.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회제되기를 뭔가 말하기 좋아서 김장연대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네. 제가 뭐 공식적으로 김장연대라고 저는 말한 적도 없고 네. 네. 아예 거꾸로 물으시더라고 언론이 김장연대를 공식 선포할 거냐 그러기에 네. 아니 그렇게 뭘 선포하냐 선포할 그 계획이 전혀 없다 말씀드렸고요. 네. 근데 아니 이게 저는 좀 자주 밥상 비유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좋은 밥상을 차려놓고 예. 이렇게 밥상 잘 차려져 있으니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김장도 있어야죠. 밥상에. 김장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된장찌개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두부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국도 맛있게 끓여야 될 거고요. 공깃밥도 맛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김장이 철이어서 김장을 담은 겁니다. 김장을 담근 것이고 예. 지금 이제 김장은 이게 김치 냉장고에 잘 넣어놨고요. 네. 지금 이제 된장찌개 끓이고 어허. 그리고 이제 요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연포탕 끓이고 있습니다. 연포탕. 예, 연대 포영탕평. 아하. 예, 우리 당 모두를 연대하고 네. 뭐 김나여도 연대하고 김안도 연대하고 김윤도 연대하고 다 김건도 연대하고 다 연대해야죠. 아하. 예. 그 연대와 그리고 그 포영과 그리고 통합. 탕평. 탕평. 예, 탕평. 이렇게 연포탕을 끓이겠다. 요즘 네. 연포탕 열심히 끓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대표요. 이번 전대에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왈부할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네. 하여간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출마를 네. 하든지 출마하지 않든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후보끼리 왜 출마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맡아 있는 여러 가지 직책이나 역할들 이런 또 당내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이 아마 고려하면서 숙고한 끝에 현명한 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젠가요, 초선 의원 43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50명까지 연판장 서명이 늘었다 그러던데,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런 아주 격렬한 표현까지 쓰면서, 출마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성명이 나왔거든요. 이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초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를 해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내용을 나중에 좀 읽어보고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 대충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실제로 사실은 그 부분은 나경원 전 대표가 조금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본인에 대한 해임 결정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내 입장에서 그걸 해석했다. 네. 그것이 일반들 사이의 문제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대통령의 결단을 네. 사실은 고민 끝에 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사퇴서를 냈는데 네. 사퇴서를 수리하는 절차가 아니고 해임이라는 결정했다 그러면 대통령도 나름대로 고민이 없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고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거를
참모들에게 속아서 대통령이 아. 잘못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네.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 하는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선 의원들의 연판장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예, 그런 뜻입니까? 아마도 뭐 그런 뜻이겠고요. 거기도 보니까 뭐 저도 뭐 언론 보니까 그게 뭐 흔히 말하는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외 네.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기현 후보님 모시기 전에 직전에 제가 오늘 안철수 후보 그 캠프 개소식에서 나온 발언을 제가 짧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예. 역시 이제 수도권 연대론, 뭐 수도권 출마론 이제 이걸 계속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쟁도 한번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수도권 출마가 아니라 뭐 아니 내년 총선에서 지면 수도권 출마해가지고 당선됐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닐 수 있을까요? 대표가 되는 사람이요. 네. 수도권 출마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이 수도권에 출마한지 당 대표라는 사람이 수도권에 출마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표를 수도권 표를 몰아주고 안 몰아준다라고 판단한다면 정말 그 유치한 발상이다. 네. 국민들에게는 그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지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저 당이 일 잘하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당 대표가 수도권 지역에 출마했다 가지고 표를 모아주고, 세상에 그런 컨센서스가 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아마추어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네. 프로적인 정치 그런 판단력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네. 바로 3년 전에 있었던 선거도 사실은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했는데 4.15 총선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박근혜, 네. 강재섭 이런 사람이 당 대표할 때 우리가 총선을 치러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네. 그 TK에서 대표하니까 이기고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선거를 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도권이면 진다, 영남권이면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당을 맡은 지도 리더십이 제대로 일을 하고 좋은 인물을 골라내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느냐. 네. 이 리더십의 자질의 문제인 것이지 어느 지역 출마하는지를 갖고 논쟁을 벌인다면 정말 넌센스다. 그럼 수도권 이기려면 전부 수도권 대표만 계속 만들면 되겠네요. 그런 유치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기현 후보 캠프의 이름이 5560 이기는 캠프입니까? 맞습니다. 5560이 무슨 뜻입니까? 당 지지율 55%, 아, 대통령 당 지지율 지지율? 60% 만들겠다. 대표가 되어서 총선 아하. 전까지. 당 지지율 쳤어요. 55%, 예, 예. 대통령 지지율 60%. 언제쯤 이 목표를 달성하실 총선 수? 직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총선 직전. 그래야 선거에. 그러면 제가- 한 1년? 제가 원내대표가 될 때 그때가 이제 2020년이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저기 그거 됐습니다. 저기 당 2021년이네. 2021년에 4월 달에 제가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때 네. 우리 당 지지율이 25%를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많이 네. 올라가면 28% 아니면 또 떨어지면 25%. 총선 참패 후에 한참 떨어졌을 그렇죠. 때. 엉망이 될 때, 그 25% 내외를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이 당 원내대표를 맡았거든요. 네. 제가 원내대표 선거 나가면서 내가 원내대표면 40% 올리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네. 근데 그해 연말에 실제로 40%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수치를 계산을 해서 네. 그때보다는 지금 여건이 좋다 이거죠. 대통령도 우리 편에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수단도 가지고 있고 정책 구사할 수단도 가지고 있고요. 네. 지방의회, 정부도 그때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아져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인적 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졌으니까 그때보다는 한 단계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선포했죠. 2021년 그 1년간 이제 원내대표 때 경험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이었던가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김기현 후보님 출마 이후에 그 이준석이 그렇게 당에 해악을 끼치고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여러 번 애를 먹였잖아요. 뭐 가출도 2번씩이나 하고. 왜 그런데 당의 투톱이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시에 왜 그 상황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수수방관했냐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 점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사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네.
그리고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모드로 수습한 사람이 저 김기현이잖아요. 아, 예. 그걸 수습안간했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 졌겠죠. 그때 제가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기에 네네. 뭐 윤석 대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질 뻔했다는 표현을 했더니 아하. 그것도 막 그냥 반박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던 장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뭐 네.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두 번에 거친 가출도 있었고요. 네네. 그때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라, 탄핵해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준석을 예, 윤석 대표를 당 대표에서 쫓아내라 그랬죠. 쫓아내라 예. 그랬습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네. 사퇴하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정치로 탄핵하는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정치적 탄핵이 뭐냐? 이랬더니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네. 당 대표가 이준석이 아니라고 선언하라고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한 얘기다.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 대표가 아니라고 의결을 해서 선포하면 그러면 우리 당의 대표가 이준석이 아니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계속 불가능한 이준석으로 가는 거죠. 예. 나는 여전히 당 대표라고 계속 일을 하시겠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있습니까? 이후에 이준석이가 각종 그 소송을 근거를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의총에서 결의가 있어도 이준석이는 끝까지 버텼겠죠. 그래서 선거 망한 거죠. 저는 그게 뻔히 예견되었거든요. 네. 사퇴할 의사는 명확하게 없었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예. 뽑혀져 있는 대표와 후보와 사이에 갈등을 잘 중재해서 그걸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 아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수 없는데 당신은 대표 아니요 이러면 그럼 끝이 나나요?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로서는 현실 가능한 최선의 방법과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 수습해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결국 예. 울산 회동도 만들어냈고 1월 6일 날 대통합 다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겼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시죠. 뭐 방법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알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예. 자,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대선판을 어쨌든 치러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후에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하셨어요. 우리 김기현 후보가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동안 평생 검사로만 살아왔는데 과연 큰 틀의 그 대국적 국정 현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네. 있을까?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한 뭐 의구심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 저는 같이 이렇게 이제 후보 시절부터 해서 계속 대통령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도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디스커션도 하고 또 고민도 같이 국정에 관한 고민들도 같이 나누는데 네. 느끼는 것은 참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대통령이 되면 이게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잘 안 하고요. 밥 먹는 거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혼밥만 계속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케이스죠. 혼밥하는 거. 대통령이 수시로 사람 만나서 얘기도 듣고 식사도 같이 네. 하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야 어. 그래야 도대체 돌아가는 얘기도 알고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또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도 수렴되고 네. 이럴 수 있는 건데 완전히 그냥 무인도 혹은 뭐 저 하늘나라에 따로 있는 것처럼 했던 대통령의 모습들이 과거에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부드러울 때도 있었고 좀 더 딱딱할 때도 있었는데 네. 제가 겪어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 어허.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상대방 말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 수용하는 네. 그러면서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거기다가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과 철학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다. 예. 사실 그 지난번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하는 것도 음. 그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결단을 못 내렸었거든요. 네. 옳은 길인 줄 알지만 하도 거기에 대한 극렬한 저항들이 있으니 네. 네. 그렇게 못했던 것을 이번엔 과감하게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대응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소신과
철학 이것이 굉장히 강단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네.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예. 남은 기간 한 4년 한 반쯤 남았네. 그런데 그 남은 기간도 4년 반이 채 안 남았는데 4년 몇 개월 남았는데요. 네. 그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지면 역대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예. 또 그래 만들어야 되겠다. 네. 또 그래 만들어야 우리도 다음에 다음 대권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 저는 그 일을 내가 대표가 되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지지율이 조금씩 뭐 상승하거나 약간 보합세에서 또 이제 랠리를 하거나 이러는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급의 몇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후보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거지 뭐 당대표의 얼굴로 치르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몇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총선에 직접 후보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해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성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가 있으면 그것이 후광 효과로서 당이 그것을 잘 선용하면 좋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뭐 이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 이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한 분은 그 표현을 좀 줄여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치른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다르게 해석하기는 오해 소지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네.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인기 좋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예. 인기 좋을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한 장 걸어서 예. 선거 현수막을 쓰려고 난리법석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로 치는 선거다 이런 의미인 건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좋고 잘한다 그럴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 하나 걸어 놓는 거로 선거를 이긴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니까 그거를 네. 너무 이렇게 뭐 이게 곡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야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니까 나 기분 좋아 나 찍어줘야지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총선에서 지금 몇 석을 목표로 하십니까? 몇 석이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말씀드린다면 200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대 총선에서도 그랬는데 20대 총선에 우리가 2020년이죠. 20년 예. 4월에 치르는데 그 한 해 전 네. 2019년 12월 달에 우리가 180석 할 거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80석 한다는 얘기가 쫙 돌았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우리가 103석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네. 그 전에 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 20대 국회 때도 우리가 거의 연말쯤에 그 전에 연말쯤에 180석 한다는 얘기가 예, 돌았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180석 한다고 그랬던 얘기가 돌았다가 나중엔 최소한 과반을 할 거야라고 했다가 그게 120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네. 180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갑자기 이게 확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그 악몽이 있어서 마음 같아서 200석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 그것은 그래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야당의 예.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저거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금방 지내 오만하네라는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네. 그런 의석수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자신은 있지만 몇 물론- 석이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그건 신중치 못하다. 마음 같았어야 200석 하고 싶죠.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전대 룰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당원 투표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는데 지금 김기현 후보는 지지율 1위를 이제 며칠 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떤 겁니까?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2차 결선 투표까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저는 뭐 제 목표는 당연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해서 거기에서 네. 끝내는 것이 목표고요. 네. 뭐 이기는 것도 목표지만 그 과정 선거의 레이스 과정도 가급적이면 이게 그 충돌이나 불협화음이 덜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확실하게 이제 우위가 정해지면 네. 그런 격렬한 충돌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될 만큼 치열해지면
또 만만찮은 후유증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제가 1차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해서 마무리하면 당의 대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후유증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의 여론조사가 최근 한 3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2, 3주 전에 한 달 전에 한 여론조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회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기현 후보가 뭐 전주에 비해서 전전주에 비해서 뭐 10%, 20% 급상승했다. 이렇게들 이제 분석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급상승을 인정하신다면 그 급상승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후보를 누구누구를 넣느냐 몇 명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예. 것이고 저를 지지하는 층하고 겹치는 후보들을 아. 넣었을 때하고 뺐을 예. 때하고 저희 지지율이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요. 네. 뭐 몇몇 분들이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좀 더 아. 단순화됐거든요. 네. 빠진 후보들의 지지율이 저한테 많이 모이는 그럼 것도 대표적으로 플러스일 것이고 권성동 뭐 의원의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또 좀 그렇긴 한데 그래요? 예. 예. 제 입으로 뭐 언론의 평가를 하는 건 있는데 제 네. 입으로 말씀드리면 뭐 언론은 좀 그렇게 그렇고요. 보도하더군요. 예. 그런데 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요. 네. 어떤 날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된 것도 있고요. 네.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밋밋하게 가다가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른다라고 공식 선포를 했고요. 네. 그전에는 전당대회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별 관심도 없이 진행되니까 저는 후보로 나왔다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네. 국민들 관심은 별로 없어서 주목받지를 못했죠. 음. 그러니까 인지도가 떨어지는 저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불리한 조건에서 레이스를 치르는 거죠. 네.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지하겠느냐. 어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12월 중순부터 이제 한다라고 선포하고 그게 레이스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관심도도 높아졌고 또 그 과정에서 김기현이가 그동안 열심히 걸어왔던 네.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걸어왔던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괜찮네 저 사람. 그동안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네. 네. 인지도가 지금 떨어졌던 것이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저에 대한 비호감이 또 가장 낮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인지도는 낮지만 높아질 수 있는 인지율은 이만큼 룸이 커져 있는 것이고 저에 대한 비호감이 낮으니까 커지는 만큼 지지율은 높아지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제가 이기는 그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 과거에 그랬지 않냐 하는 것도 네. 상당 부분 이제 먹히고 있고 안정적인 리더십. 김기현 저 사람 맡겨놓으니까 당이 안 시끄럽더라. 시끄러운 거 있으니까 다 조용히 알겠습니다. 시키고 잘하더라. 예. 뭐 이런 것들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추세를 계속 밀고 가서 1차에서 좀 안정적으로 승리해서 당의 대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인사 말씀. 벌써 다 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예. 우리 권성국 TV를 살아계시는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새 단장을 잘해서 내년에 꼭 총선 압승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중심축이 되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김기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5는 당 지지율, 60은 대통령 지지율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고요. 이 목표를 통해서 총선 직전에 당 지지율 55, 대통령 60이라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대표가 되겠다. 그래서 총선 압승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예, 이런 목표를 갖고 오늘 저희들하고 대담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